네, 안녕하십니까. 쿠데타를 일으켜 잠시나마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바그너 그룹. 최근 이들이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인해 뜻밖에도 한국 방산에 희소식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우수 고객이었던 폴란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 역시 한국 무기 구입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그너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한다. 벨라루스로 본거지를 옮긴 러시아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은 서쪽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그곳에서 다음 목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안가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센코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의 서쪽 국경 너머 폴란드로 바그너 그룹이 진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바르샤바와 제슈프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원한이 매우 깊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푸틴에게 반기를 들어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바그너 그룹은 푸틴과의 거래를 통해 망명이라는 형태로 벨라루스로 본거지를 옮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 지역 점령을 이끌었던 이들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땅을 조금이라도 더 점령하기 위해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돌연 폴란드 침공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 소식에 놀란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군대를 급파해 철통 경계를 하는 한편 바그너 그룹의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에 대비해서 폴란드는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도 국경 대비 역시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러시아 세력이 침공을 하지는 않는 것을 전제한 작전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폴란드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병력과 무기가 전부 전력 공백이 되어버리는 상황. 하지만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의 공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외로 침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는 언론을 통해 언제나 공격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죠. 그러면서 폴란드는 이에 언제든지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의 당당함 그리고 자신감은 바로 한국의 무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아슈차크 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그너 그룹의 도발에 대응해 동부 국경으로 병력을 집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와 아파치 헬기 등 미국제 무기는 물론 한국에서 온 K 전차와 K9 자주포도 촘촘히 배치해 바그너 그룹이 공격해오더라도 강력한 화력으로 응징해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폴란드는 이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로 완전 무장한 새로운 사단을 편성해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제1군단 보병사단인데요. 부아슈차크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군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집단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그 대부분의 장비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 또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력의 전부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K9 자주포도 전방에 배치될 것이고 K9를 기반으로 만든 크라프 역시 투입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산 무기로 이뤄진 부대가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지대에 한국 무기가 배치될 경우 바그너 그룹이 이를 돌파하고 폴란드 중심부까지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바그너 그룹도 크라프 등을 통해 한국 무기의 성능을 우크라이나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기에 쉽사리 진격하기는 어려운 상황.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존재만으로 억지력을 발휘하는 한국산 무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현재 도입 분량에 더해 추가 계약까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려 한국 방산에 힘을 실어줄 전망인데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산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수량만 해도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개,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인데요. 거기에 더해 지난 7월 13일에는 추가적인 무기 도입에 합의했고 그 세부적인 결과는 이르면 9월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 합의에 대한 조정과 합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하죠. 심지어 폴란드는 KF-21 사업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 무기라면 무조건 믿고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부총리 역시 최근 구매에 1호기가 배송되고 있는 첨부에 대해 평가하면서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더 뛰어나다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 무기에 대해 칭찬할 정도로 한국 무기의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 무기의 가장 뛰어난 점은 압도적인 생산량에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대 무기거래처가 되는 한국의 모습을 조명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생산해 공급하는 무기들을 특별히 주목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를 성사시킬 때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여러 국가들도 한국이 그만한 발주량을 납기까지 다 맞추며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폴란드가 쓸데없는 데다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까지 평가한 국가도 있었던 만큼 한국이 미국과 유럽도 허덕이는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보란듯이 1차 납기일보다도 더 빠르게 무기를 수송하자 이 모습을 본 유럽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로이터는 1차 선도 물품인 K2 전차시 때 K9 자주포 24대가 계약 체결 몇 달 만에 인도된 점을 고평가했습니다. 그 뒤로 쉬지도 않고 전차 5대와 자주포 12대가 추가로 인도된 것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헝가리가 2018년 독일에 주문한 레오파르트 탱크 44대 중에서 단 한 대도 생산이 완료되어 헝가리에 도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며 로이터는 경이적인 속도의 폴란드 더 나아가 유럽은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라며 유럽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몇 달이면 해낸다고 평가했죠. 최근에는 유럽 방면에서 한국 무기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젠 우리에겐 익숙한 얼굴인 모겐센이 현재 한국의 무기 생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SNS에서 자신에게 한국의 연간 무기 생산 역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묻는 네티즌의 질문에 모겐센은 한화와 현대로템은 현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 그러면 한화는 연간 K9 300에서 320대, K10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대로템은 연간 K2 150에서 180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K9는 거의 하루에 한 대, K2는 이틀에 한 대 꼴로 생산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생산 능력은 전시 상황도 아니고 평시 체제에서 발휘되는 것이며 현재 해외에 건설되고 있는 공장들의 생산량은 가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가 당당하게 한국 무기를 내세우며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바그너 그룹에 오히려 역도발이라도 하는 듯 강경 대응을 하는 상황에 놀란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리투아니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를 침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바로 이웃 국가인 리투아니아 역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근거리에 리투아니아 국경도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이 노리고 있는 수바오키 회랑의 반대쪽 벽면을 막고 있는 것도 리투아니아 국경이죠. 따라서 리투아니아도 바그너 그룹의 동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바그너 그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 리투아니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리투아니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국사포와 장갑차를 비롯해 수많은 무기를 지원했기에 남은 전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치로만 따져도 리투아니아 국내 총생산의 1.2%나 되는 물자와 비용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투자했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자국 국경을 방비하려고 하니 병력은 물론이고 무기도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리투아니아가 참고한 것이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한국 무기로 무장해서 큰 덕을 보고 있는 폴란드처럼 리투아니아도 한국 무기를 구입해서 전선에 배치하면 효과적으로 바그너 그룹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K9 자주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발리투어스 리투아니아 매체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리투아니아 국방 관계자가 잇따라 한국 방산 관계자와 회동을 가졌다며 리투아니아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실제로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예산 획득 담당 차관은 작년 9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회동을 가지며 방산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도 세메스카 차관이 참석해 K 전차와 K9 자주포, K808 차륜형 장갑차 등의 화력 시범을 관람하며 꼼꼼하게 무기 성능을 확인하기도 했죠. 그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양은 물론이고 차세대 사업에 관한 질문도 던지며 구입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폴란드가 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을 옆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 리투아니아의 협력 과정에 있어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한국 무기 구입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 일이 잘 성사되면 동유럽 방면에서 러시아를 막아내는 연합 전선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한국 무기를 매개로 동맹을 맺고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완충망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여기에 루마니아가 가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전후 우크라이나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 한국 무기 동맹은 점점 몸집이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돌발 행동은 동유럽의 위기감을 몰고 온 상황이지만 그 덕에 뜻밖에도 한국 방산의 운신의 폭이 폴란드를 넘어 리투아니아까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기 성능을 갈고 닦아 마침내 세계 정상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방산 르네상스가 이 뒤로도 쭉 지속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